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 경입니다. 자, 이번에 엠베스트에서 블랙라벨 중학수학 1-1을 강의하게 된 수학을 가르치는 제 이름은 정현, 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보게 될 책은요. 블랙라벨이에요. 블랙라벨은 문제가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지죠. 왜?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풀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친구들이 좌절을 겪게 되고요. 좌절이 반복되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책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와 같이 가는 그 길은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무조건 풀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어렵지만 분명히 풀 수 있는 아이디어와 키워드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뭔가 막 테크니컬하고 뭔가 막 기술적으로 막 5초 만에 막 답을 내고 그게 아니라 교과서, 기본 개념, 기본 문풀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는 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이냐? 자,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수학적인 지식이 모자르거나 아니면 선생님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배웠는데 그것들이 이 문제에서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문제를 보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죠. 너무 길어. 그럼 이 긴 문장과 이 조건 내에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교과서적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여기는 무엇을 따지라는 얘기냐면 우선 좌표 보이니? 니네 점 찍을 수 있니? 점 읽을 수 있니? 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니? 좌표 평면상에서 점이란 각각의 직선에서 수선을 올려서 만나는 교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처럼 가자고요. 여러 개의 점 중에서 기준이 되는 어떤 시작점을 찾아야 돼. A가 시작일지 B가 시작일지 중요한 점이 뭔지는 캐치해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잡아낸 그 점에서 각 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됩니다. 그렇게 좌표가 구성됐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좌표의 정보를 활용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배웠거든. 알아.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 요소가 무언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좌표는 재료고 진짜 중요한 요소가 뭐였을까? 삑. 바로 나는 정비례를 제대로 아는가? 하면 친구들이 또 정비례 안 돼. 정비례가 뭐야? 그럼 또 잘 얘기합니다. 자, 가볼게요. 변하는 두 개의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x, y라는 문자로 표현했을 때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도 2배가 되고 x의 값이 3배가 되면 y의 값도 3배가 되는 이런 관계가 반복될 때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정확하게 서술해야죠. y는 x의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서술의 방식이야. 이걸 식으로 어떻게 썼었습니까? 이렇게 썼죠. y는 x의 정비례해요. 단 저기 주어져 있는 a 값은 0은 아니야 라는 수식의 관계로 설명을 했었죠. 이런 관계식이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해서 수식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수와 식으로 지금처럼 관계를 설명했다면 이것을 좌표, 평면에 옮길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것도 안다고. 왜냐하면 자,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양일 때와 A가 음일 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상황이 다르구나. 양수일 때는 지금처럼 원점을 지나면서 우측 위로 향하는 그 키워드는 여기 있죠. 이걸 증가라는 단순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었죠. 로 그려지다 보니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로 그려지더라. 알아요? 그 정비례의 키워드가 떠올라야 되는 게 맞죠. A가 음수일 때는 감소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감소 형태야. 알죠? 안다고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왜 문제풀이가 자꾸 거리감이 생기느냐 이거야. 문제가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 좌표 해석과 더불어서 내가 정비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다시 가볼게요. 정비례란 x의 값과 y의 값이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수식으로 넣으라고 설명했다고요. 맞아? 그럼 x가 1 변하면 y는 a 변했고 x가 2 변하면 y는 2a 변했고 그걸 누가 몰라? 안다고? 이게 정비례예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주어진 문제는요. 좌표 평면상에 직선과 사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우선 정보를 해석하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y는 ax와 y는 bx라고 주어져 있고요. a가 b보다 큰데 누가 봐도 양수로 주어져 있는 정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구나. 정비례의 아이디어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냐고요.
첫 줄 넘어갑시다. 자, 이때 모두 이런 선부는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하니까 저기 그려져 있는 사각형은 그렇죠. X축과 Y축의 평행 혹은 수직이 되게 잘 놓여져 있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다고. 됐죠? 이 얘기는 너희들의 좌표 정보를 정직하게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일직선상에 있고 이 점도 일직선상에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그 표현은 그림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그럼 중요한 요소가 어디인지를 잘 독해, 잘 읽어내야죠. 자, 여기서부터겠죠. 두 개의 사각형이 있는데 두 개의 사각형이 어디 있어? A, D, C, B 좀 작죠? C, G, F, E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정사각형이래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땡큐.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정사각형인데 넓이의 비가 1대 9래. 여기서 잠깐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알려주는 게 바로 비율이죠. 길이의 비율은 1대 3이지만 넓이의 비율은 1대 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1대 9라고 준 것은 뭐냐? 넓이 자체가 아니라 길이겠죠. 길이가 점의 좌표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니까 길이의 비가 1대 3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무슨 비? 길이의 비율이 1대 3이야라고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뭐가? 이 두 개가. 맞아요? 그럼 이때 약간 좀 테크니컬하게 문제 푸는 친구들은 그럼 여기 1대 3이면 여기 3대 여기 또 9겠구나. 1대 3대 1대 3이겠구나.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풀지 마시고 근거를 명확하게 교과서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더 가보자고요. AB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AB 길이가 2야. 그러면 이거 문제 좀 빠르게 푸는 친구들은 대충 봐도 뭐 이거 뭐 18의 제곱 이렇게 가지 말라고. 왜? 근거를 찾는 연습. 그래야 고난도 문제가 오히려 빠르게 풀린다고요. 자, AB의 길이가 2예요. 자, AB의 길이가 2니까 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랍니다. 그걸 가지고 뭘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F, J, I, H. 자, 색칠해져 보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래요. 이걸 때려 맞출 수는 없다고요. 논리적으로 교과서에 개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림이 좀 작죠. 그림을 확대해 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우선 AB의 길이가 1이야. 그리고 조건 하나가 더 있었을 거야. 위로 다시 가봅시다. 이때 점 A의 X좌표가 1일 때 그 조건까지 가져가서 너의 넓이를 구할 거래요. 가자. 보시면 A의 X좌표가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변들이 다 축에 평행하다고 얘기했으니까 B의 X좌표도 1이겠죠. 자, 그런데 이 B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여기 위의 점이니까 살짝 대입하면 Y좌표는 A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그런 B가 있네. 그런 B가 있네. 그런 B가 있네. 근데 여기서 잠깐 봐요. 정사각형인데 너의 길이가 2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AB의 길이가 2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BC의 길이도 2란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잡고 가는 거야. 너의 길이가 2야. 이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정비례요. X의 변화와 Y의 변화는 항상 이렇게 된다고. 자, 네가 2 변했어. 그럼 여기가 뭐예요? 얼만큼 변한다는 얘기야? Y의 변화잖아. B라는 점으로부터 2까지 이 직선에 따라서 변하고 있잖아. 정비례 관계라며. X가 2 차이나 Y는 몇 차이나? 2A 차이나. 그러니까 C2라는 이 선분의 길이가 2A인데요. 뭘 연결해야 될까? 얘죠. 1대 3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2이므로 처음부터 너의 한 변의 길이는 6이었던 거야. 너의 길이가 6이었던 거라고요. 정비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얼마? 3이구나. A가 3. 그러면 한 단계 더 가면 끝나죠. 왜냐하면 네가 지금 길이가 6이라고 알려준 셈이 된 거죠. 맞아?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A배만큼 가야 돼. 아, 네가 Y는 3X야 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네가 18이 되는 거야. 끝냅시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8이므로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18의 제곱이다라는 거죠. 자, 18의 완전 제곱 정리하면 답은 얼마예요? 324.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연산할 수 있겠죠. 324라는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결국엔 처음부터 내용을 압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근거가 이 안에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바로 변화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결국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고3까지 가요. 왜? 너희들이 보게 될 미분이
이 이야기야. 결국엔 중1 과정을 탄탄하게 잡아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고난도 문제와 결국엔 고등과정과 입시까지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개념이 힘이다라는 것을 블랙라벨 중학수학 1-1에서 정현경과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